안녕하세요.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은경 변호사입니다. 정 변호사님, 요즘 소위 이제 딥페이크 범죄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로 일할 때만 해도 딥페이크 범죄로 고소된 사건들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실제 사건화되지 않은 그 딥페이크 범죄가 이렇게 많다니 좀 많이 놀랐어요. 최근 딥페이크 문제가 이슈되고 관련 상담도 정말 많이 했는데 상담을 해보면 피해자분들은 미성년 학생부터 교사, 군인, 가족 등등 대상을 가리지 않았고요. 가해자들은 99%가 중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요즘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도 많고 상담도 많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또는 이제 가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모아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는 것도 이제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딥페이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먼저 이 딥페이크 범죄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짚고 가볼게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 딥페이크 범죄는 다른 사람의 얼굴 등 그런 이제 사진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하는 범죄예요. 주로 이런 합성물들은 개인이 직접 제작하기도 하지만 텔레그램 봇이나 해외 사이트 AI 시스템을 통해 제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물은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지인 능욕이라고 해서 지인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거기에 자신을 능욕해달라는 등 그런 이제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들을 같이 기재해서 트위터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텔레그램을 통한 유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흔히 성폭법이라고 하죠.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령을 잘 살펴보면 주로 반포나 유포 목적, 상업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럼 그 딥페이크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단순히 시청만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은데 성폭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반포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최근 딥페이크를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법령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행법상으로도 그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아청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기만 하면 처벌되나요? 라는 거였는데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먼저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인지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곳에다가 유포할 생각 없이 단순히 제작만 했고 실제 유포도 하지 않았다면 허위 영상물 제작자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이 부분이 실제 실무상 처벌의 유무를 가르는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유포할 목적이 없었지만 내가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진짜 큰 문제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형량이 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어요. 사실 여기서 사형만 추가되면 살인죄랑 형량이 동일해요. 그만큼 형량도 정말 높아집니다. 또 하나 문제는 처음에 이제 정은경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가해자들 99%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럼 그 중고등학생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느냐? 거의 대부분 같은 학교 친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허위 영상물 제작죄가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아직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는 않았지만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가담하거나 판매 수익이 있는 경우 학생들이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질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진을 제공했는데 실제로 제작까지는 되지 않은 경우겠죠. 사진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라는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서 사진을 제공한 것일 거잖아요. 우선 아셔야 할 것이 허위 영상물 제작죄나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작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작을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허위 영상물 등 제작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의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죠. 만약에 딥페이크가 게시된 트위터나 단톡방에 업로드된 합성물에 여기다 이제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인 경우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 영상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내가 그런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이 수사관들도 수사할 때 이를 근거로 여러분이 해당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증거로 삼고 있어요. 다만 현행법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건 허위 영상물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딥페이크 영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시청죄 처벌 대상이 되고, 댓글이나 좋아요 등의 반응은 해당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딥페이크를 제작해서 사이트나 단톡방 등에 공유, 업로드 한 경우에 처벌되나요? 라는 질문이 또 많았었는데, 이거야말로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죠. 네. 우선 반포의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실제 반포도 정말 했으니까 제작죄에다가 반포죄까지 추가되는 경우라서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처벌까지는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청법상 성착취물 반포죄가 성립해서 처벌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게 만약 어쨌든 다 떠나서 딥페이크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가 많지도 않았고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끼리 공유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부터 집행유예, 단기 실형까지 처벌 범위가 상당히 넓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문제가 되면 형량이 예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건 정말 많이 어려울 거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양형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어요. 꼭 유념하셔야 할 점은 디지털 성범죄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로 문제가 된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 정말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미성년자가 연루되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딥페이크 영상물은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시청도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정은경, 장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